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를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정희지입니다. 사실 그게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옛날부터 그림 그리기만이 내 취미고 특기다라고 생각해오고 있었고, 그래서 다른 미래를 거의 상상하지 않았었어요. 이렇게 만화가라든지 뭐 잡화점 주인이라든지 뭐 일러스트레이터 뭐 이런 이렇게 페인터 말고 다른 이제 그리기와 관련된 혹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과 관련된 이제 장래희망을 생각했던 적은 있지만 늘 1순위는 화가였고 되게 근거 없이 제가 잘한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뭔가 전공도 당연히 미술 해야지, 미대를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예종에 처음 예술사를 조형예술과로 입학을 하고 되게 많은 다양한 이전까지는 몰랐던 미술의 여러 면모들을 이제 보고 경험하고 또 배우게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미술을 처음 시작했던 이유는 그리기에 즐거움, 쾌감 이런 데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오히려 더 크게 느끼게 됐고, 학교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무척 좋고 소중한 기억과 인연으로 남아 있어서 뭔가 여기서 평면을 전공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다른 데서는 얻지 못할 뭔가를 이제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문사 평면 전공에 진학하길 이렇게 희망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 장면일 것 같은데, 그런데도 꽤 기억에 오래 남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 그렇게 오래 기억에 남게 된 순간인데 그 순간에 대한 물질적인 뭔가가 남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불안하고 좀 안타까운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유년 시절의 기억, 학창 시절의 기억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느끼곤 하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그림으로 남기고 이것들이 왜 그렇게 오래 내 기억에 남게 되는 걸까? 그걸 이제 좀 두고 보면서 밝혀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기준을 오히려 찾아가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정희지 작가는 우선 굉장히 잘 그리고 잘 표현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진 학생임에는 분명했는데, 회화, 그림은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진 오래된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 매체가 가진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 여러 각도에서 이제 다시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정희지 작가도 이제 회화를 하는 작가로서 이제 같은 고민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뭐 그런 일상에서 스냅 사진 같은 것에 기초해서 그림으로 발전시킨 것들도 있었고, 또 인터넷 뭐 웹상의 그 애니메이션이나 본인이 즐겨 다루는 소재들을 이미지 기반으로 해서 작업으로 그려냈던 것들도 있었는데, 둘 모두 특유의 어떤 따뜻하고 굉장히 감성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또 주변을 보는 어떤 특별한 시선, 또 온도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일종의 어떤 회화적인 감성으로 녹여내는데 특별한 그런 장점을 가진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도 그것을 아마 잘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자기만의 회화적인 언어를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돼요. 뭔가 그냥 태어나기를 이렇게 기질 자체가 약간 성정이 좀 뭔가 아쉬움이 늘 있고 좀 과거지향적인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 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게 다시 시간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너무 무시무시하고 슬프고 무섭게 느꼈었고 동생이 있는데 그 어릴 때 동생이 제 무릎을 베고 이제 차 안에서 잠든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깨있을 땐 참 못됐지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귀여운데 얘가 커서 부숭부숭한 아저씨가 된다니, 그러니까 시간이란 건 참 무섭고 너무 끔찍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그게 제가 초등학교 입학 좀 전이니까 동생이 되게 애기인데 너무 귀엽게 생긴 애기였어요. 요즘은 그렇게 귀엽지 않은데 그래서 계속 항상 지금 이 시기 혹은 옛날에 어느 시기가 가장 좋았고 그립다는 어떤 느낌을 계속 지니면서 살기 때문에 뭔가 좀 지나가는 것 사소한 순간이라도 나한테 다가오는 느낌을 알아차리고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게 아닐까? 원래 그냥 애초에 그런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을 해요. 숏컷이 첫 개인전이었고 첫 개인전에 대해 되게 큰 로망이 있었고 뒤늦게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래서 뭔가 되게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컸었는데 처음 전시를 구상할 때는 이것저것 당시에 좀 유행하고 좋아 보이던 많은 이제 다른 작가들의 그 작업들과 좀 유사한 작업들을 하려고 해왔었어요. 근데 진짜 그리고 싶은 그림이냐는 질문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애초에 그림을 왜 그리게 됐지? 뭐 당장 내일 죽는다면 오늘 그린 그림에 만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돌아보게 됐고 그러면서 뭔가 그래 내가 눈으로 본 것들 중에 아름다운 장면들, 인상 깊은 기억들을 잘 그리고 싶어서 처음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영 다른 것을 하고 있었구나. 지금 내가 왜 그걸 그리고 싶고 그걸 그려나가는 게 이 시기 미술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이제 미리 말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짧은 컷, 숏컷이라는 어떤 제목을 짓고 당시 이제 그 제 일상을 담은 어떤 주변 사람들이나 풍경, 뭐 사물들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숏컷이라는 게 약간 짧은 머리칼이나 지름길 그리고 영화의 짧은 장면 뭐 이런 어떤 중의적인 의미들이 여러 가지 담긴 건데 당시에 여러 고민들을 좀 함축할 수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주제나 소재는 사실은 두 개인전 모두 비슷한 것 같아요. 언제나 제 삶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 마이 세일러드 제이즈는 시집이랄지 산문집이랄지 읽으면서 알게 됐던 단어인데 셰익스피어가 한 400년 전에 그 단어를 이제 처음 썼을 때는 그 피가 푸릇푸릇해서 굉장히 이렇게 차갑고 오만하고 뭔가 활기 넘치는 것에 어떤 이렇게 무시무시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백면서생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으로 썼었는데 근데 최근의 용례는 되게 어떤
황금기, 뭔가 전성기, 청춘 이런 느낌으로 아름답게 사용이 된다고 하고 그냥 좀 지금에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실수도 잦고 후회도 많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이후나 이전과 비교해 봤을 때 가장 어떤 에너지가 넘치고 어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때가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행착오의 과정들을 계속 그림으로 남기고 있었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어요. 모르겠어요. 두 번의 개인전을 했고 두 번 다 굉장히 뚜렷한 그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고 작업적으로도 그 두 개인전 사이에도 그런 발전되고 차별화된 지점들이 있었는데 그림은 그 극장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게 어떤 그려진 이미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움직이는 이미지 같은 것을 생각하면은 분명히 다른 그것만의 속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이라는 사실을 있는 순간 그때서부터 그림은 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림으로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작가의 어떤 뭐 의식일 수도 있고 생각, 사고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인간이 그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신체의 어떤 흔적이자 기록으로 모든 것이 축적된 물리적인 표면을 보고 우리가 이제 회화, 그림이라고 일컫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인지 작가도 이 모든 과정을 다 음미하면서 그 작가의 그림이 굉장히 따뜻하고 가볍고 뭐 일상의 어떤 것들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무거운 그 회화 표면 아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회화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새로운 회화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은 어쨌든 색으로 우리한테 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막 이런 설명들은 좀 이론적인 것이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색이라는 걸 상당히 시각적인 것이지만 시각적이지 않은 속성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질감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온도로 느껴질 수도 있고 심지어 그런 생리적인 것도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나 감정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서 보면 되게 이런 뭐 일상이라 우리가 하나의 키워드로 뭉뚱그리는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섬세하게 다른 감각의 차원에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림의 실제적인 크기요. 그것은 이제 이미지가 상대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는 부분인데 가서 그림 앞에서 직접 보게 된다면은 뭐 붓질의 크기, 뭐 그런 흔적의 그림의 모든 어떤 텍스처 표면의 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실제의 스케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회화를 보는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항상 고민인데요. 항상 주구장창 제 얘기나 제 주변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다른 사람들한테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고 아직도 이렇게 명확한 답은 이제 남기지 못했는데 근데 그래도 그러니까 다들 정신없이 바쁘게 살잖아요. 열심히. 근데 그런 와중에 한 번쯤 자기 인생을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고 나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 나도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나도 이 비슷한 관계가 있고 이 비슷한 순간이 있었어. 이걸 이제 상기하게 되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희망을 품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이전까지는 계속 어릴 때도 난 그림을 그릴 거야. 뭐 그리고 첫 개인전을 할 때도 내 그림들은 긴 인생을 바쳐서 하는 긴 프로젝트고 엄청나게 긴 다큐멘터리를 페인팅으로 만드는 일이야. 이렇게 약간 미리 다 결론을 짓고 그걸 계속 해나가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뭐 유명하지 않아도 화가가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비장하게.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지치고 재미없게 되는 때가 오더라고요. 뭔가 앞날이 별로 기대가 안 되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림을 계속 그릴 거고 비슷한 이제 기조로 그려나갈 것인 것은 아마 그렇겠지만 인간이 크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근데 모든 걸 그렇게 다 어떤 그 결론을 내버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치의 벗어남도 없겠다 이런 어떤 각오에 자기가 매여서 살고 매여서 그리지는 않아야겠다. 또 해왔던 거와는 또 다르지만 어떤 욕망이 생길 때 그걸 좀 잘 알아차리고 싶다. 좀 이렇게 다채로운 좀 풍부한 어떤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